자, 증시는 지금 또 시장 속의 기업들 이야기 들어봐야 되니까 오늘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뭐죠? 네, 최근 이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부품 독점 공급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BH가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BH 하면 애플이 당연히 생각났지만 그 종목 자체의 흐름은 아쉬웠던 흐름이었죠. 하지만 최근 폴더블 폰, 그리고 곧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아이폰의 애플 폴더블 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BH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33%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폴더블 폰 열풍 속에서 지금 주가 현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폴더블 폰,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뭐 연성 PCB죠. 이게 꿀렁꿀렁한 PCB. 네, 그것 때문에 BH가 항상 뭐 각인이 딱 그렇게 돼서 애플 아이폰 시리즈에 뭐 많이 공급이 되고 뭐 점유율도 높고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오늘 BHI가 있고 BH가 있고 네. BHI는 원전 쪽의 네. 기업이고 이름들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BH입니다. BH는 연성 PCB 애플향인데 자 어떻게 폴더블 폰에 대한 전망을 보시는 게 있나요? 뭐 일단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KH바텍이 이제 계속 올라갔던 것도 결국은 이제 폴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힌지에서 시작해서 힌지에서 끝난다. 뭐 이 말씀은 전에도 계속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폴더블 폰이 간다. 그럼 힌지가 간다. 이거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생각이죠. 왜?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접히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 팔렸던 부품이라면 힌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힌지 쏠림 현상 나온 것이고 오늘 이제 BH가 이제 좋은 움직임을 나온 것도 이제 PCB 쪽에서 당장히 좋은 입시가 나올 것이다. 특히나 이제 플렉서블 PCB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랑 수혜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제가 BH 관련해서는 어제 블라인드 뷰에서 저기 소재민 대표께서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공교롭게도 목표가가 1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15,000원 돌파를 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금 그러면 핸드폰 부품주,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 SK텔레콤이 이제 보안 사고가 크게 났었죠. 그러면서 뭐 개인 정보도 유출됐다, 뭐 유심칩 바꿔야 된다, 뭐 논란이 났는데. 저는 폴더블 폰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이미 많은 통신사들이 알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기기 이동 관련해서 우리 뭐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7월 14일까지였어요. 왜? 7월 15일부터는 제스플릿 사전 예약 기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좋은 거는 절대 자기들이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폴더블 폰이 잘 된다는 걸 우리가 넌지시 넘겨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BH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돈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이때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건 좀 자제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BH가 오늘 뭐 앞서서 이제 김희정 아나운서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향 애플향 수출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리포트 보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포트 쓰신 분이요, 2달 전에는 주가를 15,000원도 안 잡았어요. 네. 15,000원밖에 안 잡았고요. 그 전에는요, 21,000원 갔다가 26,000원 갔다가 27,000원 갔다 했어요. 근데 그 27,000원 제시했던 때를 기간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 키 맞추기 해가지고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이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저급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개인 투자들이 동요가 돼서 사버린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기관만 이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봐요. 주말만 되면은 꽃버스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꽃버스 가는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지금 빨리 이거를 뭔가 우리가 리포트 한번 내면은 이런 거 확 몰려가지고 많이 사야 되는데 리포트 내고 나서 주가가 뜨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기관들만 억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BH 하필 또 오늘 이 주가를 2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우려감을 좀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공격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불과 이제 한 달 전후부터 해서 지금 주가를 다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숨에서 좀 교차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다른 순환매를 본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를 애플 아이폰 관련주를 또 보시면 되겠네요. 그동안 주가가 좀 못 갔었고 충분히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강했던 기업들.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눌림목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폴더블 폰 자체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애플도 배가 많이 아픕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폴더블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급한 듯이 저희도 내년에 신품 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 열풍에 지금 같이 동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단가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 순환매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서 손 들었어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손 들었습니다. 너무 좋죠. 훌륭하게, 너무 분석적으로 딱 MBTI의 T처럼 냉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동요되는 개인 투자자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주에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다. 이 전일까지는 이 힌지 비웃는 건 아니에요. 네. 특히 내부의 힌지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힌지 관련주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그동안 못 갔던 BH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슬슬 시장이 보고 있는 게 내일은 그럼 또 뭐가 오를까. 지금 제가 우주의 기운이 몰렸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네. 단톡법 해지에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 폴더블이 동시에 나오는데 오늘 단통법까지 해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이슈에 어마하게 몰려있는데 오늘 끝날까라고 보면 그게 아쉬운 게 내일 신규 상장주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힌지 위주로만 상승했다라면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휘어야 되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도우 인지스가 내일 상장을 하는데 아직 이 흐름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더 UTI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UTI와 내일 상장하는 도우 인지스까지는 봐야지. 그래서 제가 밤잠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하루라도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폴더블의 이슈는 디스플레이 그 위에 이제 커버 글래스, 네. 이 글래스 쓰느냐 아니면 PI, 그러니까 폴리미드란 플라스틱을 쓰느냐인데 화웨이가 한때 폴리미드를 써봤더니 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스크래치, 긁힘이 많이 가거든. 그래서 이제 글라스, 유리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접었더니 자국이 이렇게 난다고 보지. 이 주름이 생기네. 그래서 이제 힌지는 뭐 내부 힌지, 외부 힌지 다 있지만 이 글라스를 좀 평평하게 이게 펼쳤을 때 중간에 그 홈 같은 게 안 보이면은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걸 지금 해결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파이넴텍이 주름이 없는 금속 판을 공급을 해서 이 주름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접으면은 이게 완전히 접히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방울처럼 생긴다고 물방울 모양 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완전히 꽉 접어버리면은 이게 크랙이 가거든. 사실 손톱으로 UTG를 쭈르르륵 하면 이게 쭈르르륵 깨져요. 네. 그래서 그걸 안 깨지게 약간 공유를 주는데 그거를 좀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식각을 에칭으로 깎다가 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는데 하다가 지금은 레이저로 그걸 드릴 뚫어가지고 잘 접게끔. 그러니까 유리를 사실 휘려면은 유리에다가 강제로 산을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온을 강제 때려 넣거든요. 그러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럼 울퉁불퉁한 걸 또 갈아야 되고 네. 뭐 복잡한데 유리도 꿀렁꿀렁해지려면 안에다가 실룩산 같은 거를 강제로 빡 주입하거든요. 잘 알죠. 네, 똑똑하시네요. 똑똑한 게 아니라 한때 이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난제가 하여튼 그 주름이었는데 주름을 해결한 것 같고 애플이 그걸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애플이 접기 시작하면은 뭐 전 세계 다 접어야 되거든 일단. 왜 애플이 접느냐? 일로 가기에는 이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로 가기에는 아직 그때 어제 얘기했잖아. 조금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일단 폰부터 접어보자. 뭐 접고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접고 이는 접는 쪽으로 가서 좀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아까 뭐 우주의 기운이 이거 뭐 나름의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볼 수 있는 분야가 된 것 같다. 제 얘기가 길어졌어요. 자, 네, 뭐 근데 저도- BH를
나는 좀 별로다라고. 이제. 오늘 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제 지금 BH뿐만 아니라 뭐 KH 바텍도 그렇고 많은 이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1주, 2주 정도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KH 바텍의 사례들 보시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조금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했을 때 오늘 무조건 사야 돼. 뭐 머스트 해브 이렇게 가시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장세에 지금 초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 뭐 신지주뿐만 아니라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포지션을 좀 바꾸고 있는 어떤 외국이나 기관들에게 의해서 이제 단기 변동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포인트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매도 전략은 말 그대로 이제 오늘 장에서는 급하게 매수하지는 마시자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폴더블 이슈는 조금 내일 이제 도인시스가 들어오면은 이 조합이 있어요. 유리 원판 업체가 있고 그걸 가공하는 업체가 있고 최종적으로 쓰는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도인시스는 그 전단의 원판이 쇼트라고 하는 독일의 글라스 업체예요. 그 왜 인덕션 써봤죠. 네. 인덕션 위에 강화 유리가 있죠. 네. 네, 그 유리를 그 쇼츠가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이제 찍고 있는 네. 그 유리에서는 그 업체 그다음에 미국의 코닝,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근데 쇼츠하고 도인시스, 그다음에 SDC, 삼성 디스플레이 요 밸류 체인. 그다음에 코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UTI. 그러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 애매해요. UTI라고 사는데 UTI. 그다음에 이제 애플. 요 조합이 양대 축이거든요.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네. 내일 도인시스 일단 들어오는 거 보고 우리 한번 좀 네.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폴더블 이슈는 좀 지속적이지만 개별 기업으로 BH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단기적으로만 매도 차익 실현 오케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FBC, 그러니까 플렉서블 PCB는 뭐 다른 분야일 수도 있으니까. 자, 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두 번째 기업.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힘스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이슈와 이 최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현대힘스 매각이 흥행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P사 등 10곳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관련된 내용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관련된 내용부터 매각 흥행 배경까지 함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힘스는 제가 잘 몰라요. 앞에 이제 뭐 이 폴더블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아는 척을 했지만 현대힘스는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현대힘스는 가장 재밌는 게 현대힘스라고 이름이 타이틀이 현대인데 네. 최대 주주가 현대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제 벌써 재밌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이제 기자재 부분이나 이 마진율이 사실은 이제 내수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체 조달하겠습니다라는 개념으로 설립이 된 거라 볼 수 있는데, 뭐 선박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소공급기 여러 가지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지분은 이제 허큘리스 이제 홀딩스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사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뭐 왜 현대힘스인데 현대힘스가 아닙니까? 현대가 아닙니까?라는 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힘스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현대힘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제 중공업사들, 특히 이제 선박 조선업 업계들이 이제 갖는 강점은 중국의 선박으로부터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특히나 기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이제 뭐 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조명을 받았던 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뭐 이런 기술들도 사실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한국에서 갖고 있는 기술에 비했을 때 이것이 한국에 있는 선박들 탑재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실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선박 조선 물량들도 수주 물량들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 좀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힘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종목들도 전부 다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고, 현대힘스가 지금 주요 고객으로 갖고 있는 HT 한국해양조선 여기에 지금 안정적인 수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매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운영만 잘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은 적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PE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종 이제 인수 주체들이 지금 뭐 여러 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 뭐 10곳
2조 정도가 지금 인수 의향서를 지금 이제 의향을 지금 보이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현대힘스를 비롯한 많은 이제 조선업계들은 조금 주가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과거 이제 현대중공업을 거의 추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는 또 서로 앙숙인 면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KDDX 사업, 그러니까 신형 구축합 사업에서 누가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하나오션이 한데 좀 얻어맞은 격이 됐죠.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안 되겠다. 당장 미국 거라도 수주를 빨리 받자라고 결정이 됐던 게 지난 이제 2023년도부터 해서 발판을 받아왔던 거를 이제 필리존스 인수까지 넘어가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가스선이라든가 이런 가스라든가 원유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탱커선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컨테이너선도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주가 반등보다는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은 탱커. 그러니까 베슬들, VLCC들, 베슬들을 좀 주목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군비 경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 정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군비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실제로 전쟁을 한다. 유엔에서는 참가 못합니다. 왜냐? 유엔 상임이사국이 지금 중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대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대만이 직접적으로 상호 체결을 한 법안에 따라서 이제 개입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미국이 뭐 아메리카대로 권투해서 대만까지 열심히 배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파손되거나 수리할 정박수가 필요하죠. 그게 하나오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제조선소가 다시 이제 화랑을 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부품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의 조선 업종은 두 가지를 항상 보셔야 된다. 그래서 탱커선 그리고 군비 경제 이쪽을 항상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대힘스도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크레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업이 약 8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좁은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측면에서 현대힘스를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대힘스, 뭐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에 반짝 상승에 다 빠졌어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현대힘스는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움직임 나올 때는 좀 매도하셨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좀 눈치 보시면서 지금쯤 한번 들어가 볼까 조심스럽게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 드리는데 오늘 좀 매도가 나왔네요. 저는 일단 전략으로는 현대힘스가 지금 오늘 장에서 추격 매수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계속 중장기 모멘텀으로서 현대힘스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 꼭 사야겠습니다 하시면 2%만 사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매각 본격화라고 이렇게 이슈가 떴네요. 네. 그 내용은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힘스라는 게 고유명사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힘스라는 개별 기업이 또 따로 있고 현대힘스, 근데 업종은 달라도 힘스가 무슨 고유명사인가? 힘세 뭐 이런 건가? 뭐 주가 힘 좀 쓰라고 하는 걸까요? 뭐. 괜히 꺼냈네 얘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길게 끌어왔던 매각 이슈였고 처음에 매각하겠다라고 할 때 조선업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조선업이 굉장히 한국에서 불붙으면서 몸값이 올라갔겠네요. 네, 몸값이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 50일째 신고가를 기록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사고 싶어요. 네. 어제 조선 얘기했지만 모르니까 잘. 네, 조선 섹터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모두가 아는 기업이 따로 있고 잘 가는 기업이 따로 있고 이 기업은 어쨌든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조선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 매각 이슈 때문이라면 그렇죠. 이건 접어두고 지금 사야 되는 섹터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뭐 증권, 엔터, 폴더블, 바이오, 2차 전지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편이고 어제 오늘 거래량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접근성이 거래를 갑자기 줄어버리면은 8, 90%도 못 파잖아요. 네. 환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정도로. 자, 두 개의 기업을 봤는데 모두 다 의견은 조금 매도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으로 혹시 기업이? 아까 잠깐 김희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가던 종목들이 더 가버리거나 네. 혹은 이제 또 새롭게 지금 뜰 수 있는 신흥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순환매를 저는 좀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느 쪽으로? 로봇 섹터 그중에서도 로봇. 그렇게 AI나 로봇이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네.
절대 조용해질 분야가 아니에요. 정부가 막 했던 그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AI하고 로봇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쪽 네, 그 중에서도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좀 준비를 RS 해봤습니다. 오토메이션. 사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구동기 부품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인쇼어링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지을 것이다 했는데 웬걸 관세 공격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라인 증설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던 수출도 고객들이 지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늘리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관세 때문에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자체도 조금 일부 조정이 나왔어요. 내수 부분에서도 경기가 좀 다 둔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예정됐던 증설 라인들이 다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 9월로 지금 이연이 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후퇴를 했고요. 근데 제가 RS 오토메이션을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짝 상승했다가 또 변동 나왔다가 지금은 계속 주가 움직임이 뭐 평행선 하나 긋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가치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지금 미국이 관세에 지금 관세 적용에 대한 기한이 지금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세가 높았을 때 볼 수 있는 부분과 낮았을 때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결국 RS 오토메이션 둘 다 가져갑니다. 어차피 관세가 높게 적용됐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 지어야 된다라거나 만약 관세가 낮아졌다 그러면 지금 미국 고객사들이 지금 빨리 증설을 해라라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세액공제고 하니까 로봇들 빨리 팔리겠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로 가도 기회는 있는 RS 오토메이션이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아직 2분기 실적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을 볼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RS 오토메이션을 매수를 한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일단 상방 하방을 높게 잡기보다는 변동 대비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보초를 하나 세워놓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한 17,000원, 손절가 14,000원에서 1,500원씩 이렇게 위아래 밴드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8월 이후, 그러니까 관세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난 이후에 RS 오토메이션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RS 오토메이션 계속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정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 섹터 역시나 뭐 하반기 9월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빅테크도 돈을 풀 거고 일단 미국에서부터 주요 기업들이 투자하겠다, AI 뭐 만들겠다, 로봇 만들겠다 하면 한국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담아두는 전략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좋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